안녕하세요, 대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명문대 입시에서 사용되는 훅구 중에 학생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학업 성취도와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요. 또한 전공 선택이 미국 명문대 입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아이비스쿨을 비롯한 대부분의 미국 명문대학들은 AI, 아카데믹 인덱스로 학생의 수학 능력을 평가합니다. AI란 원래는 운동 능력을 평가하는 데 쓰였지만 지금은 GPA나 SAT 성적, 학교 석차 등을 기반으로 전체적인 학생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학 능력 평가라는 한 차례의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SAT 시험 외에 AI 점수를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고 상당히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단순히 성적이 높다고 AI 점수가 더 높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성적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에는 이견을 표시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비리그급의 명문대 입학을 위해서는요, 고등학교 때의 성적이 무척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저 좋은 성적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도 필수 요소입니다. 우선 고등학교 커리큘럼은 전략적으로 짜셔야만 합니다.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AP나 IB 같은 챌린지 과목을 수강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과목을 선택 시 특히 수학, 물리, 외국어 과목은 명문대학들이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학습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사용함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만도 37,000개 이상의 고등학교가 있고 미국 대학 입시에는 전 세계 학생들이 지원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등학교에서 나온 성적표를 단순히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따라서 커리큘럼의 차별화로 눈에 띄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상적인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어는 가능한 한 많이 듣는 게 좋습니다. 2년 필수에 3년 레커멘드로 되어 있지만 최소 4년 이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외국어로 하는 것은 전혀 메리트가 되지 않아요. 언어 역시 특수언어, 라틴어나 아랍어 등이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말이죠. 과학 과목은 Biology, Physics, Chemistry 3과목을 1년 풀코스로 각각 듣기 권합니다. AP로 들으면 더 좋고요. 학기 말이 끝날 때쯤 SAT Subject 테스트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등학교 4년 내내 수학 과목을 들어야만 합니다. 가능한 한 어려운 과목을 듣기를 권합니다. AP Calculus, BC를 주니어 때 듣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최소 시니어 때까지라도 듣기를 권합니다. 수학 과목에서의 이른 성취는 SAT 시험에서의 고득점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저희 학생들의 경우만 보더라도요, 1550점 이상의 고득점자들은 대개 SAT 수학 부분은 만점을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이 과목에서의 수강도 필요한 조건입니다.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 중 특이하고 어려운 과목을 듣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천문학이라든가 아랍어 등의 클래스를 듣는 것은 매우 지적 호기심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이들 과목들은 필수 과목의 대체가 아닌 보조 과목으로서의 수강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학 과목을 안 듣고 아랍어를 듣는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점차로 SAT나 ACT와 같은 표준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거나 선택사항으로 바꾸는 학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아이비스쿨들과 같은 사립 명문대학들은 입시에 있어서 SAT나 ACT와 같은 표준시험의 중요성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으므로 명문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고득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시험은 SAT와 ACT 중 어느 것을 보든지 상관이 없지만 시험 준비 전에 두 시험의 장단점을 살펴보아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시험 간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굳이 한 가지만 꼽자면 시간 배분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SAT와 ACT는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 아닌 준비만 하면 누구나가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많은 문제를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에 경험이 적은 일부 고등학생들에게는 시간 배분 문제가 가장 신경 써서 훈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ACT는 SAT에 비하여 문제 서술에 꼬인 부분이 없어서 더 쉽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SAT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안배가 더욱더 강조가 됩니다.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고득점에 대한 열망은 누구에게 있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학업 성취도를 자신의 후크로 사용해서 명문대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에게는 가능한 한 만점을 받겠다는 각오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명문대에 있어서 SAT 고득점 학생은 큰 메리트가 되질 않습니다만, 대학들이 체육 특기생이나 다른 종류의 특기생을 필요에 의해 받아들이려고 하나 그들의 성적이 만약에 평균치를 밑돌 경우 여러분의 만점에 가까운 SAT 성적을 기꺼이 후크로 받아주려고 할 것입니다. 단, 비슷비슷하게 많은 고득점자들 속에서 눈에 띄기 위해서는 단연 만점이 최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SAT나 ACT가 한국의 수능이나 옛날 학력고사와 같은 시험이라면 제가 무리한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일 수가 있겠지만, SAT나 ACT에서의 만점은 어느 정도의 기본 실력만 있으면 훈련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이 점수를 평가할 때 대학 측은 항상 점수 대비 투자 시간을 염두에 두고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시험을 10번 봐서 1600점을 맞은 학생보다는 2번 만에 1580점 맞은 학생을 더 좋게 본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훈련과 함께 수십 번의 모의고사를 치러 완벽히 준비된 후 시험을 치르시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의 횟수는 슈퍼스코어, 과목별 최고 점수를 따로 인정해주는 방식 등의 이점 등을 생각할 때 당연히 한 번 이상 보셔야겠지만 3번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공 선택을 통한 눈치 작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1980년대 말 한국 대학 입시에는 눈치 작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학력고사라는 표준시험의 점수만으로 대학의 당락이 결정되던 시절, 원서 마감 전까지 눈치를 보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장 경쟁률이 적을 것 같은 전공에 원서를 넣는 행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전공에 상관없이 대학의 이름만을 더 중시하던 당시 시대상이 만들어낸 일입니다. 이러한 과거를 바탕으로 2020년대 미국 명문대에 적용할 만한 아주 세련된 눈치 작전을 세워보도록 하죠. 아이비스쿨을 비롯한 미국 명문대학들에서도 신입생이 어떠한 전공을 선택하는가는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부분으로 집중되었을 경우 인위적으로 고르게 분산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아이비리그 신입생들 중 약 60%가 생명공학이나 화학공학과 같은 과학 관련 전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 외국어, 미술사, 고전학 등은 비인기 종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전공별 선호도는 남녀별로 나누어 보면 더욱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대학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여학생이 많은 학과들로는 회계학, 심리학은 남학생의 3배, 외국어는 4배, 교육, 사회복지, 의료 관련은 6배나 여학생이 남학생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의료부문은 아마도 의대보다는 간호학과에서 워낙 여성의 비율이 높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반면 남학생들이 많은 학과들로는요, 자원공학과 컴퓨터공학이 3배, 엔지니어링 부분이 7배나 여학생들보다 남학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공별 선호도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서 성비, 즉 남녀의 비율을 맞추고자 하는 미국 대학의 디버시티 성향을 덧붙이면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희망하는 대학의 전공별 남녀별 비율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알아본 후, 이런 것들은 학교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지원을 하면 치열한 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학생의 비율이 6배나 많은 교육학 전공을 남학생이 신청했을 경우 여학생 지원자보다 합격할 확률이 높으며, 남학생 비율이 높은 공대의 경우 여학생 지원자가 남학생보다는 합격할 확률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그럼 대학보다 전공이 중요하다고 하다니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해 아무 학과나 들어가라는 말이냐 라고 혹 따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아직 미국 대학 시스템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국에서는 고3 때 정한 전공이 평생을 따라가지만 미국의 대학 시스템은 한국과 같은 아시아권 대학들과 유럽권의 대학들과는 달리 전공의 변화에 대하여 상당히 유연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몇몇 전공들은 전공의 특수성에 따라서 뒤늦게 합류하는 것에 대하여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단 합격하고 난 후에는
자유로이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최고 탑 대학들은 1, 2학년 때까지는 아예 전공을 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입시 원서에는 대단히 신중히 전공을 고르게끔 되어 있지만 그저 편의상의 분류 정도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즉,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 내가 희망하는 대학의 나와 반대의 성비가 월등히 높은 학과를 지원하여 합격 후 원하는 전공으로 바꾸면 된다는 말입니다. 단 여기에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작정 비인기 학과의 성비가 월등히 불균등하다고 택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희망하는 학교의 경제학과가 경쟁이 세서 여학생 비율도 높고 비인기 전공인 교육학을 아무 이유 없이 선택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합격한 이후에 전공을 바꿀지언정 일단 입시 원서를 준비하는 상태에서는 완전한 교육학 지원자로서 납득시킬 만한 근거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물론이고 추가 에세이나 혹 인터뷰에서라도 왜 교육학을 전공하려는가 하는 질문은 반드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을만한 스토리, 방학 후 봉사활동으로 가난한 아이들의 무료 과외를 하다가 선생님으로서의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식의 이야기거리는 최소한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미국 명문대 입시에서 사용되는 후크 중에 학생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학업 성취도와 어떻게 하면 아이비스쿨 입학에 맞는 고등학교 성적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또한 전공 선택을 통한 명문대 눈치 작전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체육 특기생들의 진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문대학 입시 전문가 디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